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집회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반대하는, 그러니까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남양주만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나머지 신도시 발표된 지역도 이렇게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은 결국엔 보상금이거든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300여 명이 24일 남양주 시청사 앞에서 이 왕숙 1지구, 2지구 수용 반대 투쟁 집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개발제한구역 강제 수용에 반대한다. 강제 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48년 그린벨트도 지긋지긋한데 강제로 쫓겨나게 생겼다. 생존권을 보장받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 읽어보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 이게 수용당하게 되면은 뭐 가치가 뭐 몇십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린벨트 갖고 있었던 세월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겠죠. 아파트에 준하는 가치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보상금이에요. 우리 기억 더듬어 보면 판교 때도 막대한 보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린벨트 가지고 계신 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보상금 때문에 시위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반대할 만 하거든요. 교통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왕숙지구 6만 6천 가구,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양정 14,000, 진접 2 12,500, 그리고 진건 뉴스테이 6,500가구까지 합치면 향후 이 10만 세대에 달하는 엄청난 입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교통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미 뭐 2기 신도시들 보면은 뭐 교통 부담까지 다 걷어가 놓고도 좋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할 때 이 예타 면제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안 해줬죠. 조속히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결론은 아직 미확정이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진접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충분했던 이 출퇴근길이 중간에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1시간 10분, 20분,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길어졌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뭐 4호선 연장하는 진접선 개통이 또 미뤄진 상황이고, 뭐 교통 개선해준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바로 또 앞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더 교통이 악화될 게 뻔하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왕숙 1, 2가 들어오면서 진접 입장에서는 더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왕숙이 들어오면서 이 교통을 개선할 수밖에 없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동안 그 불투명했던 도로 개선이 좀 확실하게 될 거고 진접에서 다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채워지면서 BRT 교통망까지 다산에서 왕숙을 지나 진접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이 뭐를 의미하냐면 진접 자체가 단절된 시장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이 돼서 다산하고 왕숙하고 같이 노는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역시 교통입니다. 이 신도시가 다 들어와도 한동안은 헤맬 거예요. 굉장히 막히고 교통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건 아마 여지 없을 거예요. 교통망이 먼저 깔리고 입주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이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 보면은 GTX 비노선 이야기 했었고, 별내선 연장하는 거, 그리고 경의중앙선 역 만드는 거, 게다가 하남 미사동까지 있는 수석대교,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것까지 지금 굉장히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통망이 구축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대교도 진즉 끝났어야 되는 게 아직도 멀었잖아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이 정부가 광역교통망 확충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통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도시 분양에서 입주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분양은 이제 2021년에서 23년 사이가 될 거고, 입주가 이제 23년에서 2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훨씬 이후에요. 전 이거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망들이 깔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기 신도시랑 같은 게 반복될 게 너무나 뻔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될 것이 확실은 한데, 입주를 한다면 한동안은 교통지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뻔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뉴스를 브리핑하면서 요지가 뭐냐면, 이기 신도시와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췌를 한 겁니다. 일단은 막대한 보상금이 또 풀릴 게 너무나 뻔하고, 그리고 이건 다시 또 시장을 습격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통망 발표는 여러 개 하지만 이 중에 몇 개가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그 안까지 입주를 먼저 한다면, 예를 들어서 25년에 입주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발표된 정도까지면 3년은 교통지역으로 살아야 되고, 전 이게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교통지역 상태로 살아야 된다. 교통부담금도 뭐 3, 4천만 원씩 내고 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가치럼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신도시 발표가 나면 꼭 혹해가지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변에 가보면 부르는 게 값이거든. 파는 땅도 없겠지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더 혹한다고. 여기에 기획부동산들이 있어요. 토지 파는. 요런 사람들이 신도시 주변이긴 한데 꽤 먼 곳, 쓸모가 좀 떨어지는 곳, 이런 데를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판다고요. 그러니까 혹하지. 이미 3기 신도시가 발표했는데 토지를 산다? 이건 맞는 투자법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을 아주 비싸게 사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우리가 2기 신도시에도 봤듯이 저는 이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될 자리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좀 덜 먹더라도.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 3기 신도시한테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3기 신도시인데 서울은 못 잡더라도 2기 신도시보다 메리트가 훨씬 뛰어나야 이 3기 신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대감이 작다는 거죠.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 뭐 판교 이런 애들 이길 수 있을까? 광교 이길 수 있을까? 동탄도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꺾인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더 세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